바이든 시대, 소위 이제 바이노믹스가 열렸는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주식이 갈 것인가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 때보다도. 네. 지금 바이든 시대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고 여러분들 네. 저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소부장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일단은 바이든 관련주들이 지난 그 대선 첫날 분위기로 대선 전까지 가다가 네네. 대선 때 트럼프가 또 되는 것처럼 해서 흔들렸다가 네네. 다시 이제 게임 끝났다고 해서 오늘 강력하게 가잖아요. 네네. 바이든 관련주 계속 달릴 수 있을까? 네. 저는 뭐 바이든 관련주라기보다는 우리 친환경과 가는 종목들은 다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핫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텔레비전을 봐도 북극곰 예. 살리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 후보에 의해서 좀 더 주목받았던 건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시장에서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네. 쭉쭉쭉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물적 분할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열받아 다 그죠? 팔았죠. 예. 예. 근데 올라가요. 그러게요. 그럼 애널리스트 말이 맞나?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물적 분할은 수직 분할이라서 뭐 네. 가치의 변화가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맞나?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트렌드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계속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입니다. 2023년 최소한 그때까지. 네. 그래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소송 있죠, LG화학과. 이거 끝나고 어느 정도 또 부담할 수 있는 뭐 이게 3조가 될지 1조 5천억이 될지 뭐 5천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끝나면은 그런 기업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빠졌는데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추가로 사주는 센스, 자신감이 사주는 센스 이런 거 발휘하시면은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붙들고 가야 되는 섹터고요. 해운주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해운주 조선주 HMM 같은 경우 네. 뭐 대단한 흐름 그거 이따가 네. 좀 하겠고 일단은 바이든 관련주 네. 2차 전지가 있고 또 어디가 있죠? 친환경으로. 네, 아무래도 뭐 그 탄소 배출권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과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종목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요번에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이제 원유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 아무래도 셰일 오일 같은 걸 좀 누르고 생산이 안 되면 예, 네.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이 생산이 이제 더 되면은 유가는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 친환경 정책이 잘 진행이 안 되면은 유가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유가 이 부분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서 좀 뒤처지는 걸로 보셔야 돼요. 뒷그림자를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에서 돈 버시면은 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 사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다. 네. 이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 엊그제 조 바이든 후보가 좀 뒤처진다니까 막 급락하고 나올 때 막 벌벌 떠셨잖아요. 근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큰 트렌드를 보면은 큰 흐름을 보면은 염려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네. 탄소 배출권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최근 오른 종목들이 뭐 KC 코트릴이라든가 한솔 홈테크라든가 이런 조금 재무적 안정성이 조금 약한 기업들이 좀 핫하게 올라준다는 게 저는 조금 물론 저도 이제 거기서 좋은 수익을 네. 내긴 했습니다. 예, 솔직히. 예. 왜냐하면 어차피 현상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안타까워요. 대단히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네.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주식은요 빠졌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 바이든 후보의 관련 종목은 아닌데 추가로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원 드린 종목이
엔터테인먼트주입니다. 엔터주. 예, 예. 그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핑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블랙핑크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 대단히 좀 주가 상승할 것이다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그 박진영 씨하고 그 김선미 씨인가요? 네네네. 네. 그분이 그 웬니 디스코 네네네. 댄스인가요? 뭐 그 네. 노래 하셔가지고 엄청 리듬 좋더라고요. 그래서 JYP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빠졌으니까. 또 3분기 좋고 앞으로 또 그 음원 수입에 대한 기대가 앨범 판매량이 실제로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공연장에 가서 보는 게 돈 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화면으로 봐도 돈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시대가 바뀐 바뀐 거죠, 거거든요. 시각이. 예, 예. 그래서 이 음원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럼 엔터주 가운데는 뭐 어떤 YG 게 엔터테인먼트. YG. 네. JYP ENT. 예. 그래서 YG랑 JYP ENT. JYP 엔터. 예, 네네네네. JYP 엔터. 네네. 이 종목이고 제가 YG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사업권을 일부 갖고 있는 YG 회사가 플러스 옛날에. 그렇습니다. 얘기했잖아요. YG 네. 플러스 이 종목 옛날에 1,800원을 말씀드려서 8,000원까지 갔다가 4,000원대 초반 빠져서 다시 또 5,000원대 올랐었는데요. 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 관심 네. 종목 오늘 준비해 주신 거 지금 푸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고 이거 현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요. 업종 섹터. 이따가 네, 이제 너무 많습니다. 제가. 관영훈 예. 대표님의 투자 유망주는 어차피 사실 저도 얘기하는 게 예. 종목이 기업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쭉 얘기를 하더라도 네. 오늘 이제 곽영훈 대표님의 투자 유망주를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할 거고 네, 네. 자 이제 업종 섹터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안 맞습니다. 될까요? 네, 하나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예. 화장품. 화장품. 예, 화장품. 뭐 11월 11일 수요일 날 광군제 뭐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뭐 핫하게 화장품이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점점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림이 나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코스맥스. 코스맥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치한불 뭐 이런 것들. 네. 예, 그래서 화장품주 좀 주목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더불어서 뭐 섹터 개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 이제 바이든 관련주, 바이든노믹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요. 2차 전지, 배터리,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랑 화장품을 얘기하셨는데 바이오 얘기, 제약 바이오를 얘기해야죠. 이것도 네, 이제 네. 제약 바이오가 관심이 네. 워낙 많은 데다가 지금 코로나19 확산도 있고 또 제약 네. 바이오가 이제 소위 이제 그 트럼프 뭐 바이든 관련주로도 엮여서 예, 다시 예. 이제 네, 얘기가 네. 되고 있잖아요. 바이오 네, 시밀러나. 그렇습니다. 네, 네. 제약 바이오는요. 네, 제약바이오는 예전에 오바마 오바마케어. 예, 네. 의료보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적으로 좀 몸이 아프면 금방 병원을 가시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뭐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전 국민, 그러니까 거의 의료비가 공짜래요. 우리는 병원 가면 좀 내잖아요. 조금 내죠. 네. 의료비가 공짜인데 공짜면 뭐예요? 치료받으려면 암 치료받으려면 2달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간대요. 공짜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저희 친구가 애를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거기는 병원에 가려고 하면 한 달 기다린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보험 가입률 제고와 약가 통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목받는 게 뭐냐면은 약가 통제란 말이 나왔잖아요. 네네. 바이오시밀러, 예,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들 호재고요. 제네릭 이런 게 호재라고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사례를 네. 들어서 좀 말씀을 좀 옛날에 드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죠.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좋게 보고 있고 치료제 이슈도 있고. 예, 뭐, 치료제 이슈도 네. 있고 다 좋습니다.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3사가 합병이 되면은 이제 큰 긍정적인 이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장성. 이 회사에서는 내년에 램시마를 통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시장의 이제 조사 분석자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 또 이 코로나19 치료제
진행하면 주가 많이 핫하게 올랐는데 이상하게 셀트리온이 못 올라가요. 예, 아예 그거는 삼바는 갔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건 아마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수혜를 입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 주목받는 건 아니에요. 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암, 면역 치료제, 예, 암 정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바이오 업종들 앞으로 좀 성장하게 될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피멍이 든 게 바이오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대박 난 것도 사실은 바이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하나 좀 드리면은 네. 그냥 임상에 대한 결과가 기대가 된다, 뭐 좋아진다, 뭐 요번에 핫하게 나올 거다 이런 거에 좀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바이오주 중에서 최근 한 3년 사이 유상증자를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증을 한 기업. 예. 네. 이 유증을 한 기업이라든가 돈이 많아서 무상증자한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유전자분 바이오 기업이죠. 네, 예, 네. 돈이 많아서 또 무상증자를 했는데 그거는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이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이 자본을 한번 이렇게 확충을 한 그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만약에 많이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건 괜찮아요. 아, 돈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기업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신다든가 또 이슈에 따라서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하신다든가 하면 좋은데 네. 이제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서 매출도 안 나고 영업이익도 안 나고 재무적 안정성도 적자고 근데 기대감만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선진화된 이 주식 매매 기법으로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적합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 주목이 되고요. 아, 제가 오늘도 좀 마스크 쓰고 왔는데요. 마스크는 계속 이제 패셔너블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라든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특히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은 뭐 3분기 때 2분기에 비해서 좀 안 좋지 않을까? 이 퀘스천 마크를 붙였었는데 워낙 코로나19가 열심히 번지는 바람에 앞으로 계속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스크 관련주는 그냥 좀 관전만 하시는데 그래도 재무적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고 있느냐, 너무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러면 또 이슈가 붙으면 그런 기업도 주목하시면 전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터 준비해 오신 거는 다 얘기하신 거죠. 네네, 다 얘기했습니다. 네. 예. 뭐 2차 전지나 네. 탄소 배출권, 태양광, 풍력,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또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 말고 저 개인적으로 정형화시키고 있는 섹터는 네. 실적 개선주입니다. 네. 4분기 실적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채팅방에도 물어보시는 섹터들이 있어서 이제 네. 주력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또 언급을 좀 해드리고 가야 돼서 네네. 소부장 제가 지난주에 보면 이제 DDR5가 이제 열린다 네, 그러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소부장 관련해서도 그때도 이제 언급을 좀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네. DDR5 관련해서는 테크윙이나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 얘기했는데 유니테스트는 보니까 이틀간 잘 가더라고요. 아우, 좋죠. 네. 소부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금 전에 DDR5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국산화와 맞물려서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수출이 또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DDR5 쪽으로 네.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라든가 뭐 ISC라든가 엑시콘 이런 종목들은 DDR5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이 소부장에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해서 뭐 4개 기업이 있는데 계속 저는 왜 자꾸 미코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코, 네네.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요. 자꾸 미코만 미코가 생각해요. 이제 미스코리아 줄임말 줄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제가 분명히 기사화된 걸 봤는데요. 네. 미코 얘기도 많대요. 예, 네. 이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미코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대 매출 달성한 저 기업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고 근본 3분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좋았어요. 근데 요 보시면 또 이렇게 현금 유보율 또 이렇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금 유보도 500%나 유지가 되는 회사인데 네. 저는 이런 기업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 회계법인에서요. 회계법인에서 이
그 6개월에 한 번씩 이 비즈니스 썸머리라는 거를 이렇게 멘트를 달아줘요. 네, 이걸 좀 많이 맞아요. 보는 편인데 전문가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좋은 말 달아놨어요. 최대 매출 달성. 예,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다라고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가는 좀 약하죠.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게요. 항상 조금이라도 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 배당을 주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네. 이 배당을 주는 회사는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점에서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진 님이 미코 내년에 날아간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도 좀 많이 투자를 네.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날아가면 책임지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쭉 이제 말씀하신 거 이외에 네네네. 또 쭉 물어보시는 것들 한 번씩은 좀 네네. 언급을 좀 가능하면 이제 할게요. 네. 네네. 그래서 5G가 못 가서 답답해요. 예, 달빛 조각사 게임 이름인데. 네, 네네. 5G 전망은 어떤가요? 5G도 물론 순위는 뭐 친환경이나 이런 풍력 이런 데 밀리지만 내년을 바라보면 5G도 결국은 가야 될 네. 섹터 아닌가요? 네, 현재 지금,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시장 의견이 이 조 바이든 후보와 관련되어서 이 5G를 얘기할 때는 약간 중립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원래 이제 뭐 트럼프 네.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바이든이 돼도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사실 바이든의 수혜주로 막 거론됐던 섹터는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5G 네트워크 장비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아무래도 컨센서스를 좀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몇 개만 좀 아마 좀 이거는 좀 자세하게 봐드리면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면을 좀 열어놨는데요. 네. 자, KMW입니다. 이 KMW 같은 경우에 하나 대장주죠? 네, KMW 네. 뭐 이런 종목도 좋죠. 그래서 지금 5 보면은 라운드는 어쨌든 탑픽으로 KMW 계속 꼽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바이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개월 동안의 시장 조사 분석자의 최고 목표가가 12만 원인데 평균 뭐 10만 3,500원 잡고요, 6만 9,400원이니까. HTS에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컨텐츠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49%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왼쪽에 물론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네.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의 흐름을 보면은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계속 예측이 되고 있어요. 매출액 컨센서스가. 이평선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이 매출액이 3년 동안의 평균된 값과 1년 동안의 평균된 값을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는 이거는 빠졌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KMW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볼까요? 예, 왼쪽 하단에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여기 밑에 있죠, 밑에. 여기 보면은 지금 4,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이 60%, 96%, 103% 증가한다는 네. 거죠. 근데 주가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추가로 사주는 센스. 예. 그래서 KMW라든가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뭐 주옥 같은 종목들이죠. 순이익이 뭐 117%나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차분히 모아가시면 되고요. 쫄지 말고 가지고 계시면 네. 됩니다. 예, 네. 그럼요. 네, 네. 간다 또 간다. 예, 네. 전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차가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가 최종 목표는 또 아니거든요. 네. 스마트카입니다. 스마트카. 자, 스마트카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5G가 돼야죠. 예, 그렇죠. 맞아요. 끝. 예. 이게 스마트가 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G는 네트워크 장비주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네. 약간 처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5G 관련된 종목에서 네. 이 광케이블, 네. 광전자라든가 또 대한광통신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재무적 안정성만 있으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왜냐면 이제 괜찮습니다. 5G는 뭐 당장 지금 뭐 수소차나 이런 거보다 상당히 더디겠죠, 사실은. 더딜 텐데, 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쫄지 말고 오히려 더 사도 이제 버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종목이 네.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그 중에 몇 개를 좀 압축해서 네. 자신이 아는 종목으로 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때 좀 드렸었고요. 네네네. KMW랑 다산 네트워크스 정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네네. 5G. 네. 해운주 아까 물어보신 분인데 오늘 뭐 얘기 나온 길에 뭐 좌우전 다 풀고 가셔요. 해운주가 네. 해운 운임이 그렇게 상승한다면서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 아침에 방송하시면서 또 다른 분이 HMM이 옛날 현대상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겁니다. 아침에 누가 개장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네네네. 장중에 엄청 오르더라고요 오늘. 네네네. 어유
장대 양봉으로 16%나 올랐는데요. 네네. 여기서 손이 좀 잘 안 나가긴 하는데 네. 해운주는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 현재로서는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이유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것도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매출액의 이 추이가 계속 우상향 패턴을 놔주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존의 그 증권 조사 분석자들이 10,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30% 올렸어요. 13,000원. 목표가 올렸다는 예, 거죠? 그래서 뚜껑이 또 열렸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게 그러게요.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존에 또 우리, 모 구독자님한테는, 뭐, 한 10,000원 정도 가까이 되면 한번 그 이시를 이시를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네. 요게 또 13,000원 바뀌는 바람에, 뭐 12,000원 정도 부근에서 절반 정도 자른 것 같습니다. 추세 대응 바람직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보면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이렇게 이 빨간 글씨로 지금 뭐 1,000%, 17,000% 이렇게 증가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의 예측 증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 관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후행적이긴 하지만 차트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쨌든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운임료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주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JK스타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소위 이제 바이든 랠리, 바이드노믹스에서 갈 수 있는 섹터들 쭉 얘기했고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그 섹터들도 대략은 짚어드렸어요.